자, 108의 전산회계 1급 이론. 자기 주식을 취득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했대요. 그럼 자기 주식을 만약에 100원 주고 샀는데 얘를 낮은 금액으로 처분했다면 100원보다 덜 받고 판 거겠죠. 그래서 자기 주식 차변에서 대변으로 100원짜리 였다고 할게요. 샀을 땐 100원 주고 샀고 처분했을 때는 현금 낮게, 취득가격보다 낮은 금액. 그럼 30만큼 뭐가 돼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되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에 해당합니다. 답은 1번. 아니 죄송합니다. 4번. 자, 계약금을 받았답니다. 계약금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는데요? 당좌수표로 당좌수표는 우리 뭐라 그래? 현금이죠. 현금 여기 있네요. 자변 현금, 계약금 받으면 뭐라 해? 선수금. 3번 기말재고 자산이 과대 계산된대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거 듣고 계시면 기말재고를 과대하게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익이 과대됩니다. 이게 같은 방향이에요. 기말재고 과대는 이익이 과대 계상돼요. 그래서 자산이 기말재고를 과대 계상하면 당연히 자산 과대겠죠, 그죠? 실제가 100인데 그것보다 더 큰 금액으로 계상되는 거예요. 자본 총계가 실제보다 과소 계상돼. 이거 틀렸잖아요. 자산이 과대되면요. 자산, 부채, 자본이 있잖아요. 근데 부채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자산이 과대되면 자본도 똑같이 과대되죠. 답은 2번입니다. 매출 총이익이 실제보다 과대 계상된다. 기말재고가 과대되면요. 그러니까 왜 이익이 과대되냐? 기말재고와 매출원가는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기말재고가 과대되면 매출원가가 과소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원가가 과소되기 때문에 이익이 과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요렇게 기말재고가 과대되면 이익도 과대, 이렇게 기억하세요. 4번 무형자산 상각. 무형자산 상각 방법은 정액법, 체감, 잔액법 등 합리적인 상각 방법 적용하고, 합리적인 상각 방법 적용하면 할 수 없을 경우 정액법입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이건 신뢰성으로 있게,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신뢰성 있게 원가를 측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부 유상 구입 영업권만 인정을 해요. 무형자산은 상각기관은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년 초과할 수 없는데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서 20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틀렸죠?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라면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무형자산 잔존 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예외도 존재한다. 보통 일반적으로 어디든 예외는 존재하죠. 그렇죠? 절대적인 법칙은 없잖아요. 4번에 3번 단기 투자 자산, 현금, 당좌예금, 우편한 증서. 얘네는 현금이 형수자산. 외상매출금은 매출채권. 그죠? 그러면 1년 만기 정기예금, 단기 매매증권, 요거 이게 투자자산인데 단기 투자자산입니다. 700만원이에요. 비유동 부채, 사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유동성 장기 부채는 선수금, 유동 부채죠. 그래서 가나네, 가나 두 개. 재고자산 평가. 재고자산의 평가는 재고자산 저가법을 사용하거든요. 저가법. 저가법이라는 건요, 원가와 시가 중 둘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걸 저가법이라 그래요.
둘 중 작은 거. 지금 75,000원인데 시가가 추정 판매가 65,000원이 됐죠. 둘 중 작은 거. 재고 자산은 지금 7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65,000원이 된 거예요. 즉 10,000원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세제는 50,000원인데 70,000원이에요. 둘 중 작은 건 이거죠. 그죠? 얘는 그대로 50,000원인 건데 비누는 둘 중 작은 게 이 금액이에요. 이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저가법. 그래서 75,000원인데 65,000원으로 평가한 겁니다. 비누는. 개당 100개 곱하기 10,000원 하면 100만원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돼요. 이런 걸 저가법이라고 합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의 가산이에요. 10번 어렵죠. 8번 수익 인식 시용 판매는 시험 삼아서 써보고 너가 좋으면 사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자의 의사표시일이 이 수익의 인식 기준입니다. 예약 판매는 진행 기준, 인도 시점이 아니라 진행 기준. 할부 판매는 기본적으로 인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항상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이건 현금주의잖아요. 위탁 판매. 위탁 판매는 제3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시점이에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품을 인도한 시점이 아니라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제품을 인도한 시점. 답은 8분의 1번, 9번. 이런 거 얼척없이 틀려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렇게 티계정 그려서요. 기초 원재료 있고요. 그리고 매입액이 있어요. 매입액은 20억이랍니다. 기초 얼마인지 몰라요. 기초 매입액에서 기초에 매입액을 더해서요. 기말 원재료를 빼요. 그게 사용액이 돼요. 직접 재료비 사용액.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단기의 원재료 매입액은 20억이고요.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기초 원재료 재고액보다 3억이 감소했대요.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기초 원재료 재고액보다 3억이 감소됐대요.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는데 얘를 기초를 X로 넣으면요. 얘를 X라고 해볼까? 그러면 기말은 얼마가 돼야 돼요?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기초 원재료 재고액보다 3억이 감소됐으니까 X 빼기 3억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왼쪽 차변은 20억 플러스 X죠. 여기도 20억 플러스 X가 돼야 돼요. 이거 다 합쳐서 20억 플러스 X. 그럼 여기 얼마가 돼요? 20억 플러스 X니까 사용액은 23억이 돼야겠죠. 여기 마이너스 3억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억 3억 없어지면 20억 플러스 X가 남겠지. 그치? 그러니까 사용액은 23억이 됩니다. 답은 3번.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는 거 원가 명세서 들여다보시면 돼요. 제공품 있고요. 원재료 있고요. 그리고 제조원가 명세서니까 제품 있고요. 제품은 없지. 이건 손익계산서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 있고요. 단기 총 제조 비용 있죠. 원가 명세서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가나 라마. 답은 뭐예요? 그러면 이거네. 11번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이 50이고요. 예정 배부액은 얼마인지 우선 실제 발생액이 50만원이에요. 예정 배부액은 어떻게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거든요.
실제 조업동 곱하기 예정 배부율. 실제 조업동은 3000시간이고요. 예정 배부율은 200원입니다. 60만원이네요. 실제 60만원 배부했는데, 아니 예정에 60만원 배부했는데 실제 50만원이네요. 10만원 과대 배부죠. 12. 종합원가 계산. 공정별로 원가를 짓게 하므로 원가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공정별 원가. 일반적으로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 자, 요거는 얘기 안 했었는데, 기초 제공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이에요. 평균법, 종합원가 계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등을 쓸 수 있는데, 기초 제공품이 존재하지 않으면 요 금액과 요 금액은 같습니다. 기말 제공품이 아니라 기초 제공품. 모든 제품의 단위가 완성되는 시점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인위적인 기간을 정해서 원가를 산정한다.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 간주 임대료는 임대료는 아닌데 임대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급 안 해요. 사업상 증여, 이것도 공급은 아닌데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폐업시 잔존재화, 이것도 간주 공급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 봐, 이거는 우리가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영세율 세금에서 발급해야 되잖아요. 답은 3번. 사업장이요.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고요.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고요. 운수업이 개인인 경우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고요.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인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자, 법인인 경우는요, 부동산 매매업, 법인의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니고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입니다. 이 말이 좀 그런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법인인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니고,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는요, 법인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입니다. 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니라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15번 부가세 설명 옳지 않은 것. 법률상 면세 대상으로 열거된 것을 제외한 모든 재화나 용역 소비에 과세하고요. 납세 의무자는 개인 사업자나 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 답은 2번이에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이렇게 개인 사업,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가가치세 개인 사업자만 내나? 법인 사업자 안 내나? 우리가 법인인데 전산회계 할 때 납세 의무 있죠.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상관없어요. 답은 2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해서 구하고요. 납세 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이게 납세 의무자예요. 이게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이든 상관없어요.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이다. 자, 신규 거래처 등록하는 거, 거래처 등록 생략하겠습니다. 계정 까무 및 적요 등록 생략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리고 대체조교에 쓰는 거죠. 그죠? 요건 할게요. 단기차입금 2천만원을 신한의 장기차입금으로, 단기차입금인데 장기차입금으로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이죠, 요거. 수업 본 거. 1, 1, 2 원빈 A형 2654. 제가 지금 아침에 안경을 아들 발에 맞아서, 잠자고 있는 아들 발에 맞아서 안경에 축이라고, 난시는 축이 돌아갔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썼는데도 안경이 안 맞아요. 지금 굉장히 불편해서
내 안경을 쓴 것 같지 않아서 지금 계속. 자, 빨리 볼게요. 우선 단기 차입금인데 장기 차입금이라고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선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셔서 단기 차입금인데 장기 차입금이라고 한 거예요. 그 금액을 바꿔야겠죠. 2천만 원. 이거 없애야겠네요. 장기 차입금 없애고 배포 삭제. 그리고 단기 차입금 없네. 다시 단기 해야겠네. 2천. 자, 이렇게 하고 차익 사라졌고 거래처별 초기 2월 가셔서 블록이 우선은 블록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F2 눌러서 회사 이름이 어디였지? 신한은행. 이렇게까지 하시라는 문제예요. 자, 일반 전표 외화 장기 차입금 상환하면 외환차손 외환차익 나오는 거죠. 저는 분개는 안 해,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안 할게요. 3만 달러고 전에는 작년 말에는 이게 차입했을 때고 작년 말에는 이걸로 평가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장기 차익 외화 장기 차입금은 이 금액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경이 너무 안 맞아서 3만 달러 곱하기 1250원으로 되어 있어요. 3750만원 상환하는 겁니다. 3750이고 여러분 차입금이니까 꼭 거래처 거는 거 잊지 마세요. 얘는 평가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예요. 작년 말로 평가했기 때문에 1250으로 3만 달러 해서 요 금액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금액은 요거 주죠. 이 3만 달러 곱하기 1300원이에요. 3900만원. 그럼 손해나죠. 외환 차손이 돼요. 2번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음이 부도나면요 대변에 어음 보내고요. 받으러 거래처 걸고요. 자, 부도나면 부도 6개월 동안은 혹시 회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도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까먹습니다. 부도어음 가끔 나와요. 지금처럼 부도어음과 수표 둘 다 거래처 걸어야 돼요. 자, 그리고 요 문제 6월 29일 결의한 거 요건 일반 전표 봐드릴게요. 요 문제는 6월 29일 이렇게 돼 있죠. 미지급 배당금 요거 지급한 거죠. 그러니까 대변에서 차변으로 미지급 배당금. 그리고 원천 징수한 거 뭐라 그래요? 예수금이라고 하죠. 나머지 돈 줬죠. 그리고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차변에 기계장치. 그리고 증여받은 건 수증 또는 자산 치시면 요 계정 과목 나와요. 증여받은 거 수증이라고 하거든요. 자산 수증이 쓰시면 돼요. 5번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나왔네요. 액면가 필요 없고요. 2000주 2000원 400만원에 증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400이고 보세요. 증권 수수료는 900번대 수수료 비용이죠. 대변의 보통 예금. 6번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죠. 대변으로 보냅니다. 거래처 꼭 걸어야죠. 그죠? 차변은 현금이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죠. 받을 어음입니다. 일반 전표 끝. 자, 매입 매출 전표는 프로그램 입력할게요. 자,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죠. 매출 채권으로 처리합니다. 카과죠. 남양 매입 매출 전표 카과. 7월 13일 17 카과 제품. 금액은
550이네요. 500과 50. 빨리 하기 이렇게 할게요. 남양. 그죠?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BC카드. 그리고 요거 4카드 누르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에 BC카드 걸어주죠. 부가세 예수금과 제품 매출. 2번 특별주문해서 매입한 기계장치가 기계장치 완성돼서 쾌속운송 기계장치 인도받았고요. 세금계산서 받았죠. 부가세 포함이니까 50일 과세죠. 그죠? 9월 5일 50일 과세. 기계 장치 50에 5만원. 거래처는 계속 운송. 전자 3. 차변은 기계장치로 바꾸시고 내변은 보통 예금이죠. 3번 제품을 납품받고 전자생산수채죠. 50일 과세죠. 인가공비는 외주가공비라는 개정 과목 쓴다라고 나왔고 보통 예금 이체네요. 9월 6일 50일 과세. 인가공비 1000만원 100만원 정도 정밀. 전자 3. 여기 외주 가공비로 바꾼다고요? 외주 가공비 대변에 보통 예금. 4번 육군 프린터 육군 부대 3D 푸상 프린터기 외상으로 구입했고 보통 생계에서 받으면 50일 과세잖아요. 근데 이거 왜 주는 거냐면 인근 육군 부대 구입해서 기증한 거죠. 업무와 무관합니다. 9월 25일 세금계산서 받았지만 54불공이에요. 프린터 수량 한대 단가 350에 35. 거래처는 목포 전자요.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3. 차변에 기부금 대변에 미지급금. 5번 카드로 결제했고 복합키 구입 비품이죠. 부가가치 있으니까 카과지. 57 카과 비품 이렇게 되겠죠. 10월 6일 57 카과 복사기 150에 15만원. 거래처는 OK 사무.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하나카드. 4 누르면 대변에 미지급금에 하나카드 걸어줄 거고요. 근데 궁금한 데 있다. 잠깐만 아빠 이거 좀 하고. 얼마 먹을래요? 자 계속해서 57 카과로 하시고 여기를 비품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미지급금의 하나카드까지. 그리고 세금계산서 받았죠. 원재료 현금 지급했고 나머지는 외상이네. 50일 과세죠 이거. 12월 1일 50일 과세. 공급가액은 250에 25만원. 거래처는 국민가족. 전자 3. 그래서 원재료니까 차변의 원재료. 자, 대변에는 부가가치세는 현금 25만원.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 오류. 업무용 승용차 1000cc 초과 8인승 이하의 승용차죠. 990cc 판다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네요. 50일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고 50일 과세로 했어요. 얘는 7월 22일
근데 50일 과세가 아니죠. 이거 1000cc 초과 8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오사불공입니다. 그래서 얘를 바꿔도 되고요. 오사불공으로. 아니면 밑에다가 해놓고 이거 지워도 돼요. 근데 저는 뭐 있으니까 그대로 할게요. 오사불공.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차량 운반국. 대변에는 보통 예금 이렇게 바꿔주셔야죠. 오사불공으로. 자, 이렇게 처리. 2번 외상매수금 회수불능 전액 대손 처리했으나 알고 보니까 150에 대손 충당금이 남아 있었네요. 일반 전표. (9월 15일) 여기가 우선은 150은 대손 충당금이고 나머지 150이 대손 상각비겠죠. 150으로 바꾸고 차변에 대손 충당금 150. 결산정리상 대감이 침을 탭에 터서 기말에 법원에 갔다 인데 요새는 수동이 더 많이 나오네. 수동 1번 2번 수동이고요. 대손 설정 자동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1번 가지급금 9월 16일날 이렇게 처리했었는데 출처 불분명이죠. 그죠? 보통 예금으로 납부한 거. 가지급금 원인이 밝혀지면 안 밝혀져도 대변으로 보내요. 차변에서 대변으로 가지급금 250. 외상매입금 상환이었었네요. 차변에 외상매입금 하나 무역 250. 나머지 금액 255만원이구나. 외상매입금 A. 이렇게 차이 나는 거 뭐라 그래요? 영업의 비용 처리하기 잡손 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잡손 실. 그래서 그냥 하나로 하세요. 여기 한 과목 255만원 외상매입금 거래처 거래되고 잡손실. 자, 단기대여금 3만 달러 6천만원인데 환율이 2200 기존 환율. 그러면 6600만원이 돼야 되니까 600만큼의 단기대여금이 늘어나야겠죠. 자변에 단기대여금 필립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 600. 자, 3번 대손충당금 결산 현재 미수금에 대해서만 1% 설정한다. 보충법에 따라서 설정하래요. 뭐 결산자료 입력하셔서 하시면 되죠. 결산자료 입력해 가셔서. 자, 대손상각 그래서 1% 확인하시고요. 외상매수금 받으러 그리고 단기대여금 지우시면 되죠. 미수금. 아빠 금방 갈게. 30만원 해서 결산 반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미수금 여기 30만원 보이시죠? 전표 추가까지 누르셔야 돼요. 꼭 전표 추가. 전표 추가. 이렇게 하면 일반 전표에 가서 확인만 할게요. 12월 31일 여기 기타의 대손상각비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조회 문제. 1월부터 3월까지 카드 과세 공급되고 매입 추천 카과죠. 카과. 그죠? 카과. 일기예정 매입 매출장 가셔서 아빠, 우리 집에는 펜 두 대가 있어.
그랬어? 응, 어떤 펜을 하나? 130, 33만원과 100만원짜리 133만원이죠. 공급 대가니까. 토끼펜, 토끼펜, 테이펜. 맞아. 자, 두 번째 거는 6월에 영업의 총 6월 1월 개표 가셔서 1월 개표 가셔서 월 개표로 두시고 뭐 물어본 거죠? 6월에 영업의 비용 총 지출액 물어봤네요. 6월 달에 영업의 비용 총 지출액, 영업의 비용은 요거 하나네요. 총 지출액 13만 1,000원. 그리고 일기 부가세 확정 신고 공제받지 못할 것.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부가세 신고서에 있어요. 부가세 신고서 가셔서 일기 확정은 언제부터? 4월부터 6월이죠. 4월부터 6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306만 원이네요. 306만 해서 여러분들은 요 문제를 이제 이게 지금 기출 문제잖아요. 그죠? 프로그램도 똑같고 그래서 여기 이론 문제 답안 작성 할 때 이렇게 보면 메뉴를 다 닫아야 열린대요. 그래서 메뉴 닫고 다시 여셔서 아까 저희가 입력 그 했었던 거 있잖아요. 이론 여기다 다 적으시고 그리고 실무시험 3개 금방 조회했죠. 입력하시고 닫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뭐요? USB 저장 누르시고 나오면 돼요. 자, 오늘 시험 최선을 다해서 잘 보시고요. 그리고 재미있게 또 편안하게 즐기시고 시험 끝나고 나서 그리고 열심히 노신 다음에 월요일날 또 5일 동안 해서 열심히 또 공부하자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운들이 여러분들에게 깃들길 기원합니다. 처음 보는 놀이 할 거야. 아빠 금방 할게요. 잠시만요. 끝났다. 끝났어요.